님들, 예전에 내가 진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 못해서 황금 같은 주말에 통째로 날린 적이 있거든? 속으로는 미쳤나 진짜 싫어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입이 뇌를 거치지도 않고 반사적으로 어휴 당연히 괜찮지 내가 할게 라고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미쳤어 아까 그냥 못한다고 할 걸 하면서 후회와 자책으로 밤을 꼴딱 새웠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분위기 싸해질까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떠안고 썩어 들어가는 그 숨막히는 피로감. 님들도 이런 적 있지? 내가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내 자신이 너무 싫고 펑펑 울고 싶었던 적 말이야. 근데 님들, 진짜 냉정하게 뼈 한번 시원하게 때릴게. 님들이 그렇게 소갈이하면서 다 맞춰주는 거, 님들이 착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 맞춰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대접해주겠지라는 믿음은 님들을 배려심 깊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빼먹기 좋은 무료 감정 자판기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자폭 버튼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님들의 뇌는 평범한 인간관계를 목숨이 걸린 전쟁터로 착각하고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움받는 공포에 뇌가 완전히 마비돼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동물적인 방어기제라고 부르거든? 이번 영상 끝까지 보면 님들이 왜 그동안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남의 눈치를 봐야 했는지 그 억울하게 꼬여버린 뇌 신경망의 비밀이 완벽하게 풀릴 거야. 이번엔 심리한 조각인 내가 이 찝찝한 현상의 비밀을 싹 다 뜯어서 아주 맛있게 떠먹어 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위험 앞에서 인간이 하는 게 이 둘뿐이라고 다들 배웠잖아. 근데 님들,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그 목록에 들어간다고 하면 믿겨? 이게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야. 앞에 두 개가 더 있어.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피터 워커가 2013년에 이걸 정리해서 내놨어. 하나는 그 자리에서 통째로 얼어붙는 경직,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해체할 폰 반응이야. 폰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부하다, 비위를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 싸울 힘도 도망칠 구멍도 없는 약한 동물이 포식자 앞에서 쓰는 최후의 수단이야. 배를 까뒤집고 상대 기분을 맞춰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지. 워커는 거절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심리가 바로 이 패턴이라고 봤어. 님들이 곤란한 부탁 앞에서 반사적으로 네, 할게요 라고 웃는 건 친절함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배를 까뒤집는 오래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소리였던 거야. 여기서 서늘한 게 하나 있어. 이 넷 중에 뭘 쓰게 되느냐를 님들이 고른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타고난 기질이 어땠는지에 따라 넷 중 하나로 굳어. 누구는 화내는 쪽, 누구는 도망치는 쪽, 님들은 하필 맞춰주는 쪽으로 굳은 거지. 성격을 고른 게 아니라 배정받은 거야. 하나만 짚고 갈게. 이 분류는 워커가 상담실에서 반복해서 본 패턴에 이름을 붙인 거지 실험으로 숫자를 낸 게 아니야. 그래서 나도 여기까진 단정 안 해. 근데 뒤에 나올 뇌 연구는 얘기가 달라. 그건 사람 뇌에 직접 전극을 꽂고 잰 숫자거든. 아까 내가 무료 감정 자판기라고 했잖아? 근데 님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판기보다 더 정확한 게 있더라고. 자판기는 그래도 돈은 넣어야 나오잖아. 님들은 그것도 아니야. 님들 입은 센서가 고장난 자동문이야. 멀쩡한 자동문은 사람이 앞에 서야 열려. 근데 님들 건 감도가 최대로 세팅돼 있어서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기척만 나도 활짝 열려. 님들이 열겠다고 결정해서 여는 게 아니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열려 있어. 게다가 영업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새벽 3시에 와도 열리고 님들이 다 털린 날에도 열려. 이 영상 내내 이 자동문 하나만 붙잡고 갈 거야. 그리고 하나만 미리 흘려둘게. 영상 뒤쪽에 실험이 하나 나올 건데 그게 님들이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해본 전제를 통째로 부술 거야. 지금은 그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거 듣고 나면 님들 진짜로 안 참게 돼. 자, 그럼 이 자동문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세 가지 이유로 쪼개서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게. 첫 번째 이유는 님들 뇌의 경보센터인 편도체가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오작동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야. 상사가 퇴근 10분 전에 일을 툭 던져. 친구가 무리한 돈 얘기를 꺼내. 이때 건강한 뇌는 전두엽을 굴려. 이거 받으면 내 저녁이 어떻게 되지? 거절할 명분은 뭐가 있지? 하고 논리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근데 님들 뇌는 그 계산기가 켜지기도 전에 이미 대답이 나가 있어.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그 찰나에 셧다운되고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운전대를 확 채가버리거든. 흔히 편도체 납치라고 부르는 상태야. 참고로 이 표현은 대중서에서 만들어져서 널리 퍼진 말이지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야. 근데 현상 자체는 실제로 뇌에서 관찰돼.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가 나와.
사람 뇌에 직접 전극을 꽂고 잰 연구인데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여주자 편도체가 약 70m초 만에 반응했어. 10분의 1초도 안 돼. 님들 시각 피질이 그 얼굴을 얼굴이라고 알아보기도 전이야. 본 것보다 무서워한 게 먼저인 거지. 더 소름인 건 얼굴을 순식간에 덮어버려서 참가자가 뭘 봤는지 의식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도 똑같았다는 거야. 님들이 못 봤다고 생각한 표정에 님들 편도체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왜 님들한테만 유독 심할까? 뇌에는 편도체 경보를 내리누르는 브레이크가 있어. 앞이마 안쪽 전두엽에서 편도체로 내려가는 회선인데 그건 위험 아니야 하고 경보를 취소시키는 선이야. 그런데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약하게 작동한다는 게 여러 뇌 영상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님들이 남들보다 예민한 게 아니야. 경보는 남들도 다 울려. 다만 남들은 30초 뒤에 아 별거 아니네 하고 꺼지는데 님들은 밤까지 켜져 있는 거지. 자동문으로 치면 센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문 닫는 모터가 약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회의실에서 팀장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을 때, 카톡 일십 10분이 지났을 때, 상대 목소리 톤이 반음 낮아졌을 때, 님들이 나 뭐 잘못했나? 하고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그 반응. 그거 예민해서가 아니야. 센서 감도는 최대인데 닫는 모터까지 느린 거지.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네 괜찮아요가 먼저 걸어 나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안 걸려? 님들 센서 성능은 지금 인간 중에 최상위권이야. 상대 표정 반음 바뀌는 것까지 잡아내잖아. 그럼 이 좋은 센서가 대체 누굴 지키고 있었던 거야? 님들이 아니었어. 그게 두 번째 이유고 솔직히 이 영상에서 제일 아플 거야.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착함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이름이 따로 붙은 다른 상태라는 거야. 심리학자 비키 앨거슨과 하이디 프리츠가 1998년에 정리한 개념인데 이름이 좀 어려워. 과잉유대라고 해. 자기 자신을 계산에서 빼버린 채로 타인에게만 몰입하는 성향이야. 여기서 님들이 당장 가져가야 할 핵심이 나와. 이 연구팀이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그냥 균형 잡힌 배려심은 우울이나 심리적 고통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 아무 상관이. 오직 자기를 뺀 배려심. 그러니까 과잉 유대만 우울 증상이랑 연결돼서 나왔어. 그동안 님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봐 하고 자기 성격을 원망했잖아. 근데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 착함에서 나를 뺀 게 문제였던 거야. 님들의 따뜻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의 수신자 명단에서 님들 이름만 빠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과잉 유대가 두 덩어리로 쪼개진다는 것도 밝혀졌어. 하나는 남의 문제에 과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 다른 하나는 자기를 방치하는 것. 근데 이 자기 방치 쪽 지표를 보면 님들 소름 돋을 거야.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것, 자기 건강을 안 챙기는 것, 그리고 협상 자리에서 필요 이상으로 양보해버리는 것.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묶여서 나와. 이 중에 협상에서 필요 이상으로 양보한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섭거든? 연봉 협상 들어가기 전에 님들 뭐 하는지 알아? 원하는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화 안 낼 만한 숫자를 계산해. 2시간 동안 준비한 게 내 성과 정리가 아니라 상대 표정 시뮬레이션인 거야.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는 상대가 먼저 숫자를 부르는 순간 다 접어. 아, 네, 괜찮습니다. 나와서 후회하지. 그거 님들이 협상을 못해서가 아니야. 님들 머릿속 계산에 님들 몫이 애초에 변수로 안 들어가 있었던 거야. 남 챙기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목록에 님들 이름만 없는 거지. 거절 못하는 거, 아파도 병원 미루는 거, 협상에서 접는 거. 이게 다른 습관이 아니라 한 뿔이야. 님들 자동문은 들어오는 사람은 다 통과시키는데 정작 안에 있는 님들이 나가려고 할 때만 안 열리는 거지. 나도 이런 사람은 알거든. 회사에서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팀에서 제일 인기도 많아. 근데 그 친구한테 저녁 뭐 먹고 싶냐고 물으면 3초쯤 정적이 흘러. 그리고 나오는 대답이 항상 똑같아. 나 아무거나. 그 3초가 뭔지 나는 한참 뒤에 알았어. 몰라서 생긴 침묵이 아니었어. 내 취향을 말했다가 상대가 별로면 어떡하지? 그 계산을 돌리느라 생긴 침묵이었던 거야. 10년을 남의 취향만 스캔하고 살면 자기 취향이 있는 센서는 그냥 꺼져버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거 나잖아 싶은 님들 많을 거야.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지. 이 센서 감도를 대체 누가 이렇게 올려놨냐는 거. 그게 세 번째 이유고 여기서 이 자동문의 제조 일자가 나와. 세 번째 이유는 님들 자동문의 초기 설정이 아주 어릴 때 공장에서 이미 박혀버렸다는 거야.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 로저스가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 어떤 애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사랑이 지급되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거야. 말 잘 들었을 때, 동생한테 양보했을 때, 성적표 잘 가져왔을 때, 그때만 얼굴이 펴지고 집안 공기가 따뜻해졌던 거지. 반대로 내가 뭘 원한다고 말한 날, 싫다고 말한 날에는 공기가 싸늘해지고 며칠씩 말수가 줄었던 거고.
이 환경에서 애 뇌가 뽑아내는 결론은 딱 하나야. 나의 가치는 남에게 쓸모 있는 만큼이다. 쓸모 없어지는 순간 나는 버려진다. 하나 짚고 갈게. 님들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었단 얘기가 아니야. 그 세대는 애정을 표현하는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 사랑을 안 준 게 아니라 조건에 실어서 배달하는 방법밖에 몰랐던 거지. 그 배달 방식이 하필 애 뇌에는 계약서로 읽혔던 거고, 그렇게 계약서 한 장 들고 어른이 된 게 지금 님들이야. 그래서 상사가 일을 던질 때 님들 뇌가 계산하는 건 업무량이 아니야. 계약 해지 여부야. 거절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진다. 이 계산이 70m초 만에 끝나니까 전두엽은 낄 틈이 없는 거지. 이게 유기공포야. 자동문 센서 감도를 공장 출고 때부터 최대로 올려놓은 범인이고. 근데 로저스가 진짜 무섭게 짚은 건 그 다음이야. 로저스는 사람한테 원래 내장된 평가장치가 하나 있다고 봤어. 이게 맛있다, 이건 싫다, 이 사람은 불편하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몸이 먼저 하는 감각 말이야. 애기들 보면 알잖아. 싫으면 그냥 뱉어. 그런데 조건부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이 장치가 외부 장치로 교체돼. 내가 맛있는지가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지로. 내가 편한지가 아니라 저 사람 표정이 괜찮은지로. 그러니까 님들이 아무거나 다 좋아라고 말할 때 그건 취향이 없어서가 아니야. 취향을 읽는 장치가 오래전에 다른 사람 걸로 바뀐 거지. 과잉유대의 제조 공정이 바로 여기야. 근데 진짜 잔인한 건 지금부터야. 여기까지가 님들이 왜 참는지에 대한 원인이었잖아. 근데 그렇게 참아온 데에는 단단한 믿음이 하나 깔려 있어. 내가 참으면 적어도 저 사람은 편할 거다. 그 믿음 하나로 10년을 버틴 님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실험실에서 두 사람 팔에 혈압계를 채워놓고 그걸 실제로 재본 연구팀이 있어. 한쪽 혈압만 올라가야 정상인 상황이었거든. 한 명한테만 힘든 지시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둘 다 올라갔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던 사람 혈압까지. 스탠퍼드의 에밀리 버틀러와 제임스 그로스 연구팀이 2003년에 발표한 실험이야. 그 힘든 지시가 뭐였는 줄 알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그게 다야. 화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님들이 회식 자리에서 명절 밥상에서 상사 앞에서 매일 하고 있는 그거 괜찮은 척. 설계는 이랬어. 서로 모르는 두 사람한테 마음 무거워지는 영상을 같이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어. 이때 한쪽한테만 몰래 감정을 숨기라고 지시한 거야. 상대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라. 감정을 삼킨 쪽 혈압이 오른 건 예상 가능했지. 참으면 속이 타는 거 님들도 알잖아.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던 상대방이야. 님들이 표정을 관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괜찮은 척 웃어주는 그 순간에 맞은편 사람 몸도 같이 긴장하고 있었던 거야. 님들은 그 사람 편하라고 참은 건데 그 사람 몸은 그걸 편안함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받고 있었던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대화 끝나고 상대방한테 설문을 돌렸거든. 교감이 덜 됐다고 답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도 더 적다고 답했지. 연구팀 표현을 빌리면 감정 억제는 대화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관계가 시작되는 것 자체를 막았어. 님들, 십몇 년짜리 전제 다시 꺼내볼까?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편하다. 실험은 정반대를 말해. 님들이 참은 그 자리에서 상대 몸은 더 긴장했고 상대 마음은 더 멀어졌어. 관계를 지키려고 쓴 그 방법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막고 있었던 거야. 연구팀이 짚은 이유가 서늘해. 감정을 억제한 사람들은 대화에 집중을 못했고 반응이 눈에 띄게 줄었어. 상대는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는데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만 받은 거야. 님들, 자동문으로 돌아가 볼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었잖아.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거야.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님들이 진짜 억울해할 부분이 하나 남았어. 참는 게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그동안 참은 대가는 어디로 갔을까? 님들 몸으로 갔어. 이건 좀 무거운 숫자라 조심스럽게 짚을게. 미국의 프레이밍햄 자손연구라고 심장 질환을 보려고 수십 년째 돌아가는 추적 연구가 있어. 3,682명을 검진하고 10년을 따라갔는데 그중에 부부 갈등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삼키는지 물어본 항목이 있었어. 결과가 이랬어. 갈등 상황에서 자기를 침묵시킨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추적 기간 동안 사망 위험이 4배였어. 나이, 혈압, 체중, 흡연, 당뇨, 콜레스테롤까지 다 보정하고 나온 숫자야. 근데 여기서 반드시 같이 알아야 할 게 두 가지 있어. 안 짚으면 이건 공포 마케팅이 되거든. 첫째, 이건 관찰 연구야. 참아서 죽는다는 인과를 증명한 게 아니라 참는 사람들 집단에서 이런 숫자가 관찰됐다는 거야.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 둘째, 이 4배는 여성 참가자에서 나온 숫자야. 남성에서 똑같이 확인된 게 아니야. 근데 남자님들 안심하면 안 돼. 확인이 안 됐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안 봤다는 뜻이거든. 연구가 부부 갈등이라는 틀에서 설계되다 보니 남성 쪽 자료가 덜 쌓인 것뿐이야.
참는 게 몸에 남는 원리 자체가 성별로 갈릴 이유는 없어. 이 숫자 듣고 무서워졌지. 근데 여기서 가져가야 할 건 공포가 아니라 딱 하나야. 참는 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 님들은 그동안 이렇게 계산했잖아. 내가 한 번 참으면 되는데 뭐. 그 계산에서 님들 몫이 항상 0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뭘 포기해도 손해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고. 근데 0원이 아니었어. 청구서가 한참 뒤에 도착했을 뿐이지. 지금부터 자동문 센서를 되돌리는 방법 3가지를 줄게. 미리 말해두는데 이 중에 문을 잠그라는 건 하나도 없어. 님들 성격 고치라는 소리도 안 할 거고. 그리고 3번째는 좀 각오하고 들어. 님들이 이 영상 내내 속으로 물어본 그 질문. 그래서 고절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데? 그 답이 거기 있는데 실제 숫자를 보면 그동안 뭘 겁냈던 건지 좀 허무해질 거야. 첫 번째, 센서 감도를 낮추는 10분짜리 방패야. 아까 편도체가 70m초 만에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 말은 님들이 즉답하는 순간 대답한 건 님들이 아니라 편도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는 거. 네, 할게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면 딱 3초만 삼키고 상황별로 이 셋 중에 하나를 뱉어. 직장에서는 지금 하던 게 있어서요. 10분 뒤에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카톡으로 오면 지금 이동 중이라 이따 확인하고 답할게. 전화로 훅 들어오면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서 30분 뒤에 다시 걸어도 돼? 셋 다 똑같은 구조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답 못한다는 말. 님들은 거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유예를 배우는 거야. 거절은 무섭지만 유예는 안 무서워. 잠금 장치를 다는 게 아니라 센서 반응을 10분 뒤로 미루는 거지. 그 사이에 전두엽이 켜져. 화장실을 가든 자리를 뜨든 일단 그 사람 표정에서 벗어나. 표정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경보가 알아서 내려가거든. 솔직히 나도 처음엔 어색했어. 10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가 화끈거리더라. 저 사람 지금 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이러면서. 근데 10분 뒤에 가서 안 되겠다고 했더니 뭘 했는지 알아? 그래 알았어. 그게 다였어. 그 10분 동안 온 우주가 뒤집힌 건 나 혼자였던 거야. 두 번째, 이건 뇌 영상으로 검증된 건데 감정에 이름표 붙이기야. UCLA의 매튜 리버먼 연구팀이 2007년에 발표한 연구야. 사람들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눕혀놓고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어. 그랬더니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었어. 동시에 오른쪽 이마 옆쪽 전두엽 활동이 올라갔고 이 두 부위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어.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다스리라는 추상적인 소리가 아니야.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스위치야. 근데 여기서 님들 바로 막힐 거야. 나 내 감정 모르는데? 맞아. 님들 내장 평가 장치가 진작에 다른 사람 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을 안 맞춰도 돼. 이게 진짜 핵심이야. 연구에서 사람들이 한 것도 정확한 감정 진단이 아니었어. 그냥 목록에서 단어 하나 고른 거야. 님들도 3단어만 준비해두고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돼. 무섭다, 억울하다, 싫다. 부탁받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순간에 상황 분석하지 말고 이 셋 중에 하나만 속으로 던져. 지금 나는 싫다. 이 정도면 충분해. 틀려도 상관없어. 계산은 편도체를 못 꺼. 이름표만 꺼. 나도 처음엔 못했어. 속으로 단어를 고르려는데 무섭다도 아닌 것 같고 싫다도 아닌 것 같고 머리가 그냥 하얘지더라. 그래서 몇 번은 모르겠고 이러고 넘어갔거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모르겠다도 이름이더라고. 지금 나는 모르겠다. 이거 뱉고 나니까 이상하게 숨이 한 번 쉬어졌어. 3단어 다 안 맞으면 그냥 모르겠다로 시작해. 3번째, 이건 님들이 이 영상 내내 품기 있었을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그래서 거절하면 진짜로 어떻게 되냐는 거.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연구가 2023년에 나왔어. 심리학자들이 거절하는 쪽과 거절당하는 쪽 예측을 따로 받아봤거든? 거절하는 사람들은 관계에 생길 타격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예상했어. 그런데 거절당한 쪽은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았어. 이유가 진짜 핵심이야. 거절하는 사람은 상대가 거절이라는 행동에 꽂힐 거라고 믿거든. 근데 실제로 상대가 보는 건 그 사람의 사정이었어. 님들이 창피해서 지우고 있던 그 부분이 사실은 관계를 지키는 부분이었다는 거야. 그니까 거절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한 줄로 끊지 마. 그게 제일 차갑게 도착해. 대신 이유를 한 줄 붙여. 상황별로 줄 테니까 통째로 외워둬. 직장에서는 지금 마감 걸린 게 있어서 이번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는 나 그날 진짜 방전이라 나가면 민폐일 것 같아. 다음에 제대로 보자. 가족한테는 이번엔 내 일정이 안 돼. 다음 달에는 맞춰볼게. 3개 다 구조가 똑같은 거 보이지? 안 된다는 말 뒤에 이유 한 줄, 그리고 관계는 계속된다는 신호 한 줄. 이 3번째 줄이 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걸 대신 말해줘. 나도 안 버려. 그거. 아까 님들 견적서에 님들 몫이 0원으로 적혀 있다고 했지? 그것보다 더한 게 있었어.
반대편 칸.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 치를 대가칸에는 실제보다 몇 배가 부풀려서 적혀 있었어. 내 몫은 0원, 대가는 몇 배. 이 견적서를 들고 10년에 살았으면 님들이 매번 참는 쪽을 고른 게 당연한 거야. 계산을 못한 게 아니야. 숫자가 처음부터 틀리게 적혀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다시 짚고 갈게. 영상 앞에서 폰 반응 얘기했잖아. 약한 동물이 포식자 앞에서 배를 까디집는 그거. 그때는 좀 비참하게 들렸을 거야. 내가 동물처럼 굴고 있었구나 싶고. 근데 여기까지 다 알고 나서 다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배를 까뒤집는 건 겁쟁이가 하는 짓이 아니야. 그건 살아남은 쪽이 쓰는 방법이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을 때 그래도 살겠다고 몸이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거든. 그러니까 님들이 그동안 반사적으로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던 그 순간들. 그거 님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어. 님들이 그때 그 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딱 하나야. 그 방에서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몸이 아직 모른다는 거. 님들이 고쳐야 할 건 님들 성격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을 아직 하고 있는 몸한테 끝났다고 알려주는 것뿐이야. 님들 자동문은 고장난 게 아니었어. 그냥 영업시간표가 안 붙어 있었던 거야. 남들은 다 붙여놓고 사는 걸 님들만 못 붙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 부수지 말고 잠그지도 말고 님들 이름으로 시간표 한 장만 걸어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려 있는지는 님들이 정하는 거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 시간에 찾아온 사람한테 불 켜진 가게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지금까지 님들 가게는 늘 열려 있었지만 늘 불이 꺼져 있었잖아. 님들 어깨에 얹힌 짐 좀 덜어보라고 이번에도 꽉 채워 구워왔는데 이 조각은 좀 달았어? 님들 참고 나온 날 밤에 몇 시에 잤어? 시간만 댓글에 툭 찍어줘. 2시, 3시 이렇게. 진짜 그거면 돼. 그 숫자들 쭉 늘어선 거 보면 님들도 알게 될 거야. 아, 이거 다만 안 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 조각이 입에 맞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고 다음에도 갖고 온 거 하나 들고 올 테니까 또 보러 와.